서울 변두리 오래된 골목이었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간판은 발에 있고 벽에는 낙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겨울 오후 4시 해가 일찍 기울고 있었어요. 찬바람이 골목을 휩쓸었습니다. 골목 한편에 붕어빵 가게가 있었습니다. 작은 포장마차였어요. 낡은 천막 아래 철판이 놓여 있었고 붕어빵 틀이 불에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골목에 퍼졌어요. 하리는 붕어빵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18살,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치마는 군데군데 달아 있었고 재킷은 해졌습니다.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등은 터져 있었어요. 추위와 뜨거운 철판 때문이었습니다. 반창고가 여러 개 붙어 있었어요. 하리는 붕어빵 반죽을 틀에 부었습니다. 팥소를 넣고 반죽을 더 부었어요. 뚜껑을 덮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70년대 노래였어요. 오래된 발라드, 애절한 멜로디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리는 세고 있었습니다. 붕어빵 굽는 시간을 너무 오래 구우면 타고 덜 구우면 익지 않았어요. 정확히 30초씩 세야 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바로 왔습니다. 오후 3시부터 장사를 시작했어요. 밤 11시까지 해야 했습니다. 8시간. 매일 같은 시간이었어요. 붕어빵 사세요. 따끈따끈해요. 하리는 손님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매일 외치다 보니 목이 상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직장인들, 학생들, 노인들. 몇몇이 멈춰 섰어요. 붕어빵을 샀습니다. 5개 주세요. 네, 잠시만요. 하리는 붕어빵을 꺼냈습니다. 종이봉투에 담았어요.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2,000원이에요. 여기요.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줬습니다. 손님은 따뜻한 붕어빵을 들고 갔어요. 하리는 다시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쉬지 않고 구워야 했어요. 손님이 오든 안 오든 계속 만들어야 했습니다. 식으면 팔 수 없었으니까 손이 시렸습니다. 장갑을 끼고 싶었지만 끼면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민첩하게 움직여야 했으니까 발도 시렸습니다. 오래 서 있으니 발이 얼었어요. 신발은 낡았습니다. 밑창이 다 닳아서 바닥의 차가움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추워. 하리는 중얼거렸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체온을 유지하려고 가끔 제자리에서 뛰었습니다. 손도 비비고 발도 구르고. 하지만 오래 쉴 수 없었습니다. 붕어빵이 타니까. 오후 5시쯤 골목 입구에서 차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차였어요. 크고 반짝이는 차, 벤츠였습니다. 고급차.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았어요. 하리는 차를 봤습니다. 이상했어요. 이런 차가 왜 여기 올까요? 차가 멈춰 섰습니다. 할인 가게 앞에서 뒷좌석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나이는 40대쯤. 비서 같았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아이가 내렸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어요. 남자아이. 깔끔한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골목을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비서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시우 도련님,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네.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는 근처 가게로 들어갔어요. 시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주변을 구경했어요. 낡은 건물들, 간판들,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할인의 붕어빵 가게를 봤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붕어빵 냄새가 났습니다. 시우는 다가갔어요. 하리는 시우를 봤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붕어빵 먹을래? 하린이 물었습니다.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나 주세요. 400원이야. 시우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을 꺼냈어요. 10,000원짜리 지폐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하리는 지갑을 봤습니다. 부자네 아이구나 싶었어요. 시우는 10,000원을 줬습니다. 하리는 거스름 돈을 주고 붕어빵을 건넸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해. 감사합니다. 시우는 붕어빵을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다는 표정이었어요. 하리는 다시 일했습니다. 붕어빵을 뒤집고 새로 반죽을 부었어요. 시우는 계속 할인을 받습니다. 가만히 서서 먹으면서 하리는 시우를 흘끗 봤습니다. 왜 자꾸 쳐다보는 걸까요? 시우의 옷을 봤습니다. 깨끗하고 비싸 보였어요. 코트는 모직이었고 신발도 반짝였습니다. 손에 든 가방도 브랜드 제품 같았어요. 하리는 자신을 봤습니다. 낡은 교복, 터진 손, 해진 신발. 대비가 됐어요. 재벌가 애들은 따뜻하겠지. 하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옷을 입으면 춥지 않을 겁니다. 따뜻한 집에서 자고 따뜻한 차를 타고 난 오늘도 밤 11시까지 굶네.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한숨 쉴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시우는 붕어빵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할인을 봤어요. 왜 그래? 할인이 물었습니다. 시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할인은 불편했어요. 더 먹을 거야? 아니요. 시우는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비서가 돌아왔습니다.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도련님 가시죠. 네. 시우는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계속 뒤돌아보며 할인을 봤어요.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할인은 차를 봤습니다. 사라질 때까지. 이상한 애네. 할인은 중얼거렸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붕어빵을 계속 구웠습니다. 손님이 왔다 갔다 했어요. 할인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저녁 7시.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어요. 골목은 더 추워졌습니다. 할인은 손을 입김으로 녹였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하지만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집에 아픈 엄마가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어요. 약값도 비쌌습니다. 할인이 벌지 않으면 안 됐어요. 조금만 참자. 할인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11시까지만, 4시간만 더 버티면 됐어요. 라디오에서 광고가 나왔습니다. 백화점 광고, 겨울 세일 광고였어요. 화려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할인은 라디오를 봤습니다. 저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백화점, 비싼 물건들을 파는 곳, 자신과는 상관없는 세계였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학교 가고, 붕어빵 팔고, 집 가고, 매일 똑같았어요. 하지만 할인은 몰랐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평범한 날이라는 걸,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걸, 검은 벤츠를 타고 온 아이, 시우가 다시 올 거라는 걸, 그리고 시우가 할 말이 할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할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붕어빵을 뒤집으며 춥다고 투덜거리며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평범한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어 엄마.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하리는 어제처럼 붕어빵 가게에 서 있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온 지 1시간쯤 지났습니다. 날씨는 더 추웠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하리는 목도리를 더 꽉 감았습니다. 붕어빵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철판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붕어빵 사세요. 하리는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지만 계속 불러야 했어요. 몇 명이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어요. 하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차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벤츠, 어제 본 그 차였어요. 하리는 차를 봤습니다. 또 왔네요. 차가 멈춰 섰습니다. 같은 자리에 문이 열렸어요. 비서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우가 내렸어요. 어제와 같은 옷차림이었습니다. 깨끗한 코트, 반짝이는 신발. 시우는 할인을 봤습니다. 똑바로 봤어요. 어제보다 더 집중해서. 할인은 불편했습니다. 왜 또 왔을까요? 왜 자꾸 쳐다보는 걸까요? 시우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붕어빵 가게 앞까지 멈춰 섰어요. 할인은 시우를 봤습니다. 또 먹을 거야? 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할인의 얼굴을 봤어요. 눈을 깜빡이지 않고 뚫어지게.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할인은 짜증이 났습니다. 이상한 아이였어요. 시우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기죠. 시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할인은 붕어빵을 뒤집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우가 말했습니다. 저 혹시 우리 엄마예요? 할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집게를 든 채로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우리 엄마 아니세요? 시우의 목소리는 더 떨렸습니다. 울먹이고 있었어요. 할인은 시우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이 아이가 정신이 있나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학생이야. 18살이라고. 아니에요.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시우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도련님, 무슨 말씀을? 비서는 시우를 잡았습니다. 떼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시우는 저항했습니다. 할인을 계속 봤어요. 진짜야.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도련님, 그만하세요. 사진에서 본 그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시우는 소리쳤습니다. 울면서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비서는 시우를 억지로 차로 끌고 갔습니다. 시우는 계속 뒤돌아보며 할인을 봤어요. 누나, 누나. 차 문이 닫혔습니다. 시우의 울음소리가 차 안에서 들렸어요. 차는 급히 출발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할인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멍하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뭐야, 저거? 재벌가 아이 같던데. 정신 나간 거 아냐? 할인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창피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붕어빵 타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할인은 정신을 차렸어요. 붕어빵이 타고 있었습니다. 급히 뒤집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검게 탔습니다. 버려야 했어요. 할인은 탄 붕어빵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손해였어요. 재료비가 아까웠습니다. 제기랄. 할인은 욕을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 때문이었어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시우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 엄마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리는 18살이에요. 시우는 10살. 어떻게 엄마일 수 있나요? 하지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하리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집은 작았습니다. 반지하 원룸. 좁고 어두웠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김미숙, 46살. 5년 전부터 아팠어요. 폐암이었습니다. 일을 못했어요. 하리나 왔니? 엄마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기침을 했어요. 네, 엄마. 하리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씻고 엄마에게 갔어요.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하리는 거짓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걱정할 테니까. 저녁 드셨어요? 응, 아까 죽 먹었어. 약은요? 먹었어. 걱정 마. 하리는 엄마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많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아껴야지. 괜찮아. 엄마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아픈데 병원도 못 가게 하다니. 하리는 물을 마시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방,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테이블. 그게 전부였어요. 시우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무슨 뜻일까요? 누구랑 닮았다는 걸까요? 하리는 옷장을 봤습니다. 옷장 위에 낡은 상자가 있었어요. 엄마의 물건들이 들어있는 상자. 하리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말리지는 않았지만 왠지 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궁금했어요. 하리는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의자에 올라가 상자를 내렸어요. 무거웠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 상자를 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편지들, 일기장, 사진첩. 하리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첩이었어요. 겉표지가 해졌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2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예뻤어요. 지금과 달리 건강해 보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엄마가 회사에서 일하는 사진.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또 넘겼습니다. 엄마와 친구들. 웃고 있는 모습. 계속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장에서 멈췄어요. 엄마와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는 잘생겼습니다. 30대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하리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남자의 옷깃을 봤어요. 뭔가 보였습니다. 작은 로고, 회사 로고 같았어요. 하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로고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그룹. 하리는 숨이 멎었습니다. 윤그룹이라고요? 윤그룹.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그룹이었어요. 뉴스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엄청난 부자들. 엄마가 윤그룹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요? 하리는 사진 뒷면을 봤습니다. 글씨가 써져 있었어요. 혜준 씨와 함께 행복했던 날. 혜준? 누구죠? 하리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자고 있었어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하리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시우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이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많이 젊었을 때 엄마와 지금의 할인이 비슷했어요. 만약 시우가 이 사진을 봤다면 착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시우가 이 사진을 알까요? 할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윤그룹, 검은 벤츠를 탄 아이, 엄마와 함께 찍힌 남자,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할인은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상자를 옷장 위로 올렸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내일 시우를 다시 만나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할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억지로 잠들려 했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신의 평범한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 새로운 세계로 재벌가의 그림자. 다음 날이었습니다. 할인은 학교에 갔어요.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어젯밤 본 사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할인은 친구들과 밥을 먹지 않았어요. 혼자 교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웃고 떠들었습니다. 할인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방과 후에 놀 시간이 없었어요. 일을 해야 했으니까. 오후 3시 학교가 끝났습니다. 할인은 급히 집으로 갔어요. 가방을 놓고 붕어빵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를 준비했습니다. 철판을 닦고 반죽을 만들고 불을 켰어요. 오후 4시쯤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붕어빵 사세요. 할인은 외쳤습니다. 손님이 몇 명 왔어요. 붕어빵을 팔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5시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작은 발소리였어요. 할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우였습니다. 혼자 서 있었어요. 비서도 없고 차도 없었습니다. 혼자 걸어온 것 같았어요. 할인은 놀랐습니다. 혼자 왔다고요? 시우는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나 봅니다. 누나. 시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인은 시우를 봤어요. 왜 혼자 왔어? 어제 그 아저씨는 몰래 나왔어요. 시우는 작게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왜? 누나 엄마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시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인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얘기라니. 무슨 엄마요? 나는 너랑 아무 관계도 없어. 어제도 말했잖아. 나는 학생이야. 하지만 정말 닮았어요. 누구랑? 우리 엄마랑요. 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인은 난감했어요. 나는 내 엄마가 아니야. 그리고 내 엄마랑 닮았다는 것도 말이 안 돼. 아니에요. 사진 봤어요. 똑같아요. 시우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시우는 사진을 할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요. 우리 엄마예요. 할인은 사진을 받았습니다. 들여다봤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20대쯤 되어 보였어요. 할인은 알았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자신의 엄마였습니다. 젊었을 때 엄마. 어젯밤 본 사진 속 엄마와 똑같았어요. 같은 사진인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할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나도 알죠? 똑같죠? 시우가 물었습니다. 할인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 시우가 자신의 엄마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왜 이걸 자기 엄마라고 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내 엄마라고? 네. 근데 엄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시우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하리는 시우를 봤어요. 그럼 이 사람은 죽었다는 거야? 네.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었어요. 하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엄마는 살아 있었습니다. 집에 계셨어요. 그럼 이 사진은 뭐죠? 왜 똑같은 거죠? 하리는 사진을 시우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소리, 여러 대의 차였어요. 하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차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차 3대, 모두 고급차였어요. 차들이 멈춰 섰습니다. 할인 가게 앞에서 문들이 동시에 열렸어요.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덩치가 큰 남자들이었어요. 경호원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어요.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모피 코트에 하이힐, 화장은 짙었어요. 여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골목을 보며 코를 찡그렸어요. 더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우가 여자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시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리는 시우를 봤어요. 엄마라고요? 여자가 시우를 봤습니다.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하이힐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윤시후. 여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화가 나 있었어요. 어떻게 혼자 나온 거야? 경호원들 다 찾아 헤맸어. 죄송해요, 엄마. 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여자는 할인을 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훑어봤어요. 할인의 낡은 교복, 터진 손, 붕어빵 가게. 여자의 눈빛은 차갑했습니다. 경멸하는 눈빛이었어요. 학생, 여자가 말했습니다. 명령하듯이 우리 집 아이에게 접근하지 마. 하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접근하지 말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 아이가 혼자 왔어요. 말대꾸해. 여자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할인을 노려봤어요. 우리 시우가 왜 여기 왔는지 알아? 당신이 꼬드긴 거지. 꼬드기다니요? 저는 닥쳐.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할인은 입을 다물었어요.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여자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돈을 꺼냈어요. 10,000원짜리 여러 장. 할인 앞 철판에 돈을 던졌습니다. 돈이 철판 위에 떨어졌어요. 기름에 젖었습니다. 이거 받고 다신 우리 애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할인은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필요 없어요. 할인은 돈을 밀어냈습니다. 철판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건방지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보여준 사진 제 엄마예요. 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할인은 따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지 않았어요. 여자는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내 엄마라고? 웃기는 소리 하네. 진짜예요. 어젯밤 집에서 확인했어요. 똑같은 사진이. 그래서 여자가 할인을 가로막았습니다. 다가왔어요.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 내가 누구 딸이든 우리랑 상관없어. 우리 집 아이한테 접근하지 말라는 거야. 알아들어? 할인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자가 무서웠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시우야, 가자.
여자는 시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끌고 갔어요. 시우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시우는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차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차들은 출발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하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멍하니 온몸이 떨렸어요. 모욕당했습니다. 돈을 던지며 무시당했어요. 하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진실이 뭘까요? 왜 시우가 엄마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왜 자기 엄마라고 하는 걸까요? 엄마가 윤그룹 사람과 찍은 사진, 시우가 가진 엄마 사진, 모든 게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어지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리는 바닥에 흩어진 돈을 봤습니다. 집어들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물어봐야 했어요. 엄마가 뭔가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밤 집에 가면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든. 하리는 다시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일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재벌가 여자의 차가운 눈빛, 시우의 눈물, 엄마의 사진, 모든 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하리는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하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갈등 심한 엄마가 숨긴 편지. 밤 11시, 하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오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재벌가 여자의 차가운 말, 바닥에 던져진 돈, 시우의 눈물. 하리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엄마는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씻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엄마를 봤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어요. 윤그룹, 사진 속 남자, 시우, 모든 것을. 하지만 지금은 안 됐습니다. 엄마를 깨울 수 없었어요. 하리는 옷장을 봤습니다. 어젯밤 본 상자가 위에 있었어요.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올라가 상자를 내렸어요. 조심스럽게, 소리나지 않게 바닥에 앉았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사진첩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본 그것, 편지들도 있었어요. 일기장도. 하리는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편지들이었어요. 봉투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엄마가 친구에게 쓴 편지, 할머니에게 쓴 편지, 별 내용 없었어요. 계속 뒤졌습니다. 상자 바닥까지, 구석구석. 그때 뭔가 만져졌습니다. 딱딱한 것, 봉투였어요. 상자 구석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다른 편지들과 달랐어요. 봉투가 두꺼웠습니다. 비싼 종이 같았어요. 봉투 앞면을 봤습니다. 글씨가 써져 있었어요. 엄마 글씨였습니다. 윤혜준 씨에게. 하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윤혜준이라고요? 윤그룹. 윤혜준. 윤그룹 회장 이름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들었어요. 재벌 중에 재벌. 엄마가 윤그룹 회장에게 편지를 썼다고요? 하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오래된 편지지였어요. 종이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펼쳤습니다. 엄마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혜준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손이 떨립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먼저 사과하고 싶습니다. 아무 말 없이 떠나서 미안합니다.
혜준 씨를 사랑했지만 떠나야 했어요. 제가 가진 것이 없다는 걸 압니다. 가난한 비서였던 저와 재벌 회장이신 당신. 어울리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당신 가족도 회사 사람들도 저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혜준 씨,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하리는 계속 읽었습니다. 다음 문장이 보였어요. 우리 아이만큼은 부디 지켜주세요. 하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아이라고요? 엄마와 윤혜준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제발 아이만큼은 잘 키워주세요. 제가 없어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는 멀리 떠나겠습니다.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아이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미숙 올림. 편지가 끝났습니다. 하리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더, 두 번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엄마와 윤혜준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고요. 엄마가 아이를 윤혜준에게 맡기고 떠났다고요? 그럼 그 아이는 누구죠? 하리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우? 시우가 그 아이인가요? 시우가 엄마의 아들이라고요? 아니야. 말이 안 돼. 시우는 10살이에요. 하리는 18살. 엄마가 시우를 낳았다면 하린이 8살 때였어요. 하리는 기억했습니다. 8살 때 엄마는 계속 집에 있었어요. 그럼 누구죠? 편지에 나오는 아이는. 하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리가 아팠어요. 다시 편지를 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어요. 편지 위에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0년 3월. 하리는 계산했습니다. 2000년. 25년 전이었어요. 25년 전이면 하린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하린이 아니었어요. 누구죠? 누가 엄마와 윤혜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죠. 하리는 상자를 다시 뒤졌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다른 편지들,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확인했어요. 그때 작은 종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상자 바닥에 붙어 있던 것 같았어요. 집어들었습니다. 병원 영수증이었어요. 오래됐습니다. 영수증을 봤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어요. 2000년 4월. 편지 쓴 날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항목을 봤습니다. 산부인과 마이너스 출산비. 하리는 숨이 멎었습니다. 출산이라고요? 엄마가 2000년 4월에 아이를 낳았다고요? 영수증 아래쪽을 봤습니다.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엄마 글씨였습니다. 딸, 3.2kg. 건강함. 딸이라고요. 엄마가 딸을 낳았다고요. 하리는 자신의 출생 연도를 떠올렸습니다. 2007년.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그럼 2000년에 태어난 아이는 하린이 아니었어요. 다른 아이. 엄마가 하린 전에 다른 딸을 낳았던 겁니다. 하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엄마가 윤혜준과 사귀었어요.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떠났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디 있죠? 왜 하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언니가 있었다고요? 25살 언니가? 하리는 엄마를 봤습니다.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깨워야 했습니다. 물어봐야 했어요. 진실이 뭔지.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진실을 말해줄까요? 하리는 편지와 영수증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작게 불렀습니다. 엄마는 깨지 않았어요. 엄마 깨세요.
조금 더 크게 불렀습니다. 엄마가 눈을 떴어요. 할인을 받습니다. 할인아 왔니? 엄마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할인은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엄마는 편지를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걸 어디서? 상자에 있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이가 누구예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할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말해주세요. 할인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제게 언니가 있었어요? 왜 한 번도 말 안 하셨어요? 할인아.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어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왜요? 왜 말 못해요? 나중에 다 말해줄게. 지금은 아파서. 엄마는 기침을 했습니다. 심하게. 할인은 놀랐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는 계속 기침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손을 떼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할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엄마가 쓰러졌습니다. 침대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할인은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흔들었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의식을 잃었어요. 할인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구급차 보내주세요. 우리 엄마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살아야 했습니다. 할인은 엄마를 안고 울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위기 새엄마의 함정 충격 폭로.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 할인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할인은 일어났어요. 엄마는요? 일단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할인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얼마나 안 좋은데요? 폐암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전이도 됐고요. 치료를 안 받으셨나 봐요. 돈이 없어서.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이라도 치료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얼마나요? 수술과 항암 치료 합쳐서 최소 3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할인은 주저앉았습니다. 3천만 원이라고요. 그런 돈이 어디 있나요? 면회는 가능한가요? 네, 잠깐은 괜찮아요. 할인은 병실로 갔습니다. 엄마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 기계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엄마는 깨어 있었습니다. 할인을 보고 손을 내밀었어요. 할인아. 할인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미안해, 엄마가 아파서. 괜찮아요. 치료받으면 나을 거예요. 하지만 돈이 문제였습니다. 3천만 원. 어떻게 구하죠? 엄마는 할인을 받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인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지금은 쉬세요. 나중에 들을게요. 아니야, 지금 말해야 해. 나중은 없을지도 몰라. 엄마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간절했어요. 할인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씀하세요, 엄마. 엄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아, 내 아빠는 윤 회장이 아니야. 할인은 숨을 멈췄습니다. 윤 회장이 아빠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 집에서 버려진 아이를 내가 대신 키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엄마? 너는 윤 회장과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하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윤 회장의 딸이라고요? 자신이? 말도 안 돼요. 진짜야 나는 윤 회장 비서였어. 첫 번째 부인이 너를 낳았는데 새엄마가 너를 없애려 했어. 엄마는 기침을 했습니다. 말을 잇기 힘들어 했어요. 첫 부인은 너를 지키려 했지만 새엄마가 음모를 꾸몄어. 너를 유괴했다고 뒤집어 씌웠어. 나는 너를 데리고 도망쳤어. 하리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엄마는 제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는 울었습니다. 미안해 하리나 속였어 하지만 널 사랑했어. 진짜 엄마처럼. 하리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엄마가 아니었다고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어요. 하리는 일어났습니다. 엄마를 봤어요. 엄마 아니 이모. 하리나 난 내 엄마야. 평생 내 엄마였어. 엄마는 울며 말했습니다. 하린도 울었어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재벌가 딸이었다고요? 버려진 아이였다고요? 그럼 시우는? 시우는 동생인가요?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비서 같았어요. 하린 씨 맞으십니까? 네, 누구세요? 정미령 여사님께서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미령. 시우의 새엄마. 하리는 경계했어요. 왜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차가 대기 중입니다. 비서는 주차장을 가리켰습니다. 검은 벤츠가 서 있었어요. 하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따라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미령이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지 몰랐어요. 20분쯤 지났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높은 건물 앞이었습니다. 윤그룹 본사였어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최고층까지 올라갔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화려한 방이었어요. 미령이 앉았습니다. 하린도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하린은 앉았습니다. 긴장했어요. 미령은 하린을 봤습니다. 차갑게 너 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니? 하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해. 뭐라고 했어? 제가 윤 회장 딸이래요. 미령은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믿니? 당신 어머니는 윤 회장의 비서였어. 맞아. 하지만 회장을 유혹해 돈 뜯어내려던 사람이지. 하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증거 보여줄까? 미령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하린에게 돌렸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오래된 영상이었어요. 흑백 화면, 회장실 복도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방에서 나왔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여자를 봤습니다. 엄마였어요. 젊었을 때 엄마. 영상 속 엄마는 울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어머니가 회장한테 돈 받고 나오는 장면이야. 입막음 돈.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야. 회장 유혹해서 임신했다고 거짓말했어. 돈 받으려고. 거짓말. 하리는 소리쳤습니다. 미령은 차갑게 웃었어요. 믿든 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너희 엄마가 우리 집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전 진실을 알고 싶어요. 진실? 진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미령은 일어났습니다.
할인을 내려다봤어요. 경고야. 다시는 시우한테 접근하지 마. 알겠어? 할인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어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밤거리. 할인은 주저앉았습니다. 인도에 울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거짓말쟁이였을까요?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할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진실 엄마의 고백.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인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미령이 보여준 영상이 계속 떠올랐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런 사람일 리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로 갔어요.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면회 시간 아직 안 됐어요. 제발이요. 조금만 봐도 돼요. 우리 엄마 상태 어때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젯밤에 다시 악화됐어요. 의식도 잘 안 돌아오시고요. 할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더 나빠졌다고요.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간호사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이에요. 할인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 관이 연결돼 있었어요. 엄마는 깨어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할인을 봤습니다. 할인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할인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전 어제 미령이란 사람 만났어요. 엄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엄마가 거짓말쟁이래요. 회장님 유혹해서 돈 뜯어냈다고요. 영상도 보여줬어요. 엄마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럼 진짜는 뭐예요? 엄마, 제발 다 말해주세요. 제가 정말 누구예요? 엄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인을 봤어요.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할인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다 말해줄게. 목소리는 약했지만 간절했습니다. 25년 전이었어. 나는 윤그룹 비서였어. 윤혜준 회장 비서. 엄마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좋은 분이었어. 첫 번째 부인이 계셨어. 이름은 서연이. 착하고 따뜻한 분이었지. 할인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연희 씨가 임신했어. 모두 기뻐했지. 아들을 원했지만 딸이 태어났어. 그게 너야, 할인아. 할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신이 그때 태어난 아이라고요? 하지만 미령이 있었어. 회장님 사촌 동생. 회장님을 좋아했지. 연희 씨를 질투했어. 엄마는 기침을 했습니다. 할인이 물을 줬어요. 엄마는 조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미령이 음모를 꾸몄어. 너를 없애려 했어. 유괴범을 고용했지. 하지만 연희 씨가 눈치챘어. 나한테 부탁했어. 너를 데리고 도망쳐달라고.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너를 안고 도망쳤어. 밤에 아무도 모르게 멀리 도망갔지. 그럼 제 진짜 엄마는요? 연희라는 분은요?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령이 또 음모를 꾸몄어. 연희 씨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소문을 퍼뜨렸어. 아이 잃고 미쳐버렸다고. 병원에 가뒀어. 그럴 수가. 회장님도 속았어. 미령의 거짓말에. 연희 씨는 결국 1년 후에 돌아가셨어. 병원에서. 할인은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풀렸어요. 나는 너를 키우기로 했어. 돌려줄 수 없었어. 돌려주면 너도 위험했으니까. 미령이 다시 노렸을 거야.
그래서 저를 혼자 키운 거예요? 응.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너는 착한 아이였어. 엄마를 잘 따랐어. 엄마는 하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하린아. 진실을 숨겨서. 하지만 너를 지키고 싶었어. 하린은 울었습니다. 엄마를 안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절 살려준 거잖아요.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두 사람은 한참 울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하린아, 엄마 서랍에 봉투 하나 있어. 빨간 봉투. 네. 거기 내 출생 증명서 있어. 진짜. 그리고 연희 씨 편지도 가져가. 왜요? 회장님께 보여줘. 진실을 밝혀야 해. 미령을 벌받게 해야 해. 엄마는 숨을 힘들게 쉬었습니다. 하린은 엄마를 눕혔어요. 알았어요. 가져올게요. 엄마는 쉬세요. 하린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나가셔야 해요. 하린은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서 있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엄마가 자신을 키웠는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 진실을 말하는 것, 미령의 죄를 밝히는 것. 하린은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빨간 봉투가 있었습니다. 꺼냈어요. 안에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출생증명서였습니다. 하린의 출생증명서. 아버지 이름에 윤혜준, 어머니 이름에 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가 있었습니다. 연희가 엄마에게 쓴 편지. 미숙 씨에게. 제 딸을 부탁합니다. 제가 지키지 못해 미안합니다. 당신이 엄마가 되어주세요. 제발.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면 진실을 알려주세요. 제가 얼마나 아이를 사랑했는지. 감사합니다. 연희 올림. 하린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진짜 엄마의 편지. 자신을 사랑했던 엄마. 하지만 키워준 엄마도 진짜 엄마였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엄마. 하린은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갈 곳이 있었습니다. 윤그룹 저택. 회장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두려웠지만 가야 했습니다. 하린은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윤그룹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걸렸습니다. 부자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큰 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윤그룹 저택은 제일 컸습니다. 높은 담벼락, 큰 대문. 경비원이 서 있었어요. 하린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 윤혜준 회장님 만나러 왔어요. 예약 있으세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예약 없으면 안 됩니다. 경비원이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린은 소리쳤어요. 제가 윤혜준 회장님 딸이에요. 경비원이 멈춰 섰습니다. 돌아봤어요. 이상하다는 표이였습니다. 뭐라고요? 정말이에요. 증거 있어요. 하린은 가방에서 출생증명서를 꺼냈습니다. 보여줬어요. 경비원은 서류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잠시만요. 경비원은 인터폰으로 연락했습니다. 뭔가 말했어요. 몇 분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하린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정원이 보였어요. 분수도 있고 꽃밭도 있었습니다. 저택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집사가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하린은 따라갔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컸습니다. 샹들리에가 천장에 달려 있었어요. 한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윤혜준 회장이었습니다.
하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 회장은 할인을 봤습니다. 얼어붙었어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을 계속 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인은 다가갔습니다. 회장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할인이에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할인을 봤어요. 연희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인은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연희를 닮았나 봅니다. 아니에요. 전 할인이에요. 연희 씨 제 진짜 엄마의 딸이에요.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갑자기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할인이 살아있었구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할인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찾고 있었던 겁니다. 내전 살아있어요. 김미숙 씨가 절 키워줬어요.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인을 봤어요. 미숙이가 너를. 네. 엄마 아니 연희 씨가 부탁했대요. 절 지켜달라고. 할인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회장에게 건넸어요. 이거 보세요. 제 출생 증명서요. 그리고 연희 씨가 미숙 씨에게 쓴 편지요. 회장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출생 증명서를 봤습니다. 눈물이 더 흘렀어요. 편지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연희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회장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요. 할인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할인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령의 죄를 밝혀야 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최종 대결 재벌가 앞에서 밝혀진 진실. 회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인을 봤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인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할인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아빠라는 말에 할인은 울컥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내 엄마도 지키지 못했고 너도 잃었어. 최악의 아빠야.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책하고 있었어요. 미령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모든 걸 망쳤어요. 할인은 말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이제 알아. 내가 바보였어. 미령의 거짓말을 믿었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히면 돼요. 그때였습니다.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령이 들어왔어요.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백화점에서. 말을 멈췄습니다. 할인을 봤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이 애가 여기 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일어섰어요. 미령 앉아. 무슨 일이에요? 앉으라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령은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할인도 일어섰습니다. 미령을 봤어요. 저를 버린 적 없으시죠, 아버지? 할인은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 번도 없어. 할인은 미령을 봤습니다. 버린 건 그분이죠. 미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25년 전 당신이 절 없애려 했죠. 유괴범까지 고용하고요. 말도 안 돼. 증거 있어? 미령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증거 있어, 미령. 회장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벽에 있는 대형 화면이 켜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오래된 영상이었습니다. 25년 전 회장실 앞 복도, 미령이 낯선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어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이를 데려가. 흔적 남기지 말고. 미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젊었을 때 목소리지만 분명했어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미령은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이건 뭐냐고? 내가 할인이를 유괴하려고 사람을 고용한 증거야.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이 영상이 있는 줄 몰랐어. 오늘 아침에 찾았어. 오래된 보안 파일에서. 미령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엄마 연희 씨도 해쳤어요. 정신병자로 몰아서 병원에 가뒀죠. 그건 연희가 정말 이상했어. 거짓말 마세요. 할인은 소리쳤습니다. 연희 씨는 멀쩡했어요. 자식 잃고 슬퍼한 것뿐이에요. 당신이 정신병자로 만든 거예요.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이었어요. 이것도 찾았어. 연희 병원 기록. 당시 담당 의사가 쓴 메모야. 회장은 읽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는 정신적으로 정상. 다만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음. 억지로 입원시킨 듯. 퇴원 권장했으나 가족이 거부. 회장은 미령을 받습니다. 가족이 거부했다고. 그게 너였어, 미령. 내가 연희를 가두고 약을 먹였어. 결국 죽게 만들었지. 미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뭐? 회장 자리를 노린 거지. 연희와 할인이 없으면 내가 정식 부인이 될 수 있으니까. 미령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정할 수 없었어요. 그때 또 문이 열렸습니다. 시우가 들어왔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다녀왔어? 시우는 할인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누나. 달려왔습니다. 할인을 안았어요. 누나. 정말 누나였어요? 정말? 시우는 울었습니다. 할인도 시우를 안았어요. 응나야. 내 누나야. 알았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시우는 기뻐했습니다. 할인을 꼭 안았어요. 회장은 두 남매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미령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자신의 죄가 밝혀졌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미령은 울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회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습니다. 미령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제발. 여보. 하지만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25년 전 유괴 미수 사건과 살인 방조 건입니다. 증거 있습니다. 20분 후 경찰이 왔습니다. 미령을 데리고 갔어요. 미령은 울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에 태워졌습니다. 사라졌어요.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할인은 놀랐습니다. 아버지 왜? 할인아, 정말 미안하다. 살면서 가장 큰 죄를 저질렀구나.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일어나세요. 이제 괜찮아요. 할인은 회장을 일으켰습니다. 회장은 할인을 안았어요. 이제부터 아빠가 지켜줄게. 평생. 고마워요, 아버지. 시우도 달려와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안고 있었어요.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25년 만에. 비록 연희는 없었지만 할인은 알았습니다. 어디선가 연희가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
딸이 제자리를 찾았으니까,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그날 저녁 하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에게 모든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깨어 있었습니다. 하린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하린아, 다녀왔니? 네, 엄마. 다 해결했어요. 아버지 만났어요. 미령도 잡혔어요. 엄마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넌 제자리 찾았구나. 네. 근데 엄마, 전 계속 엄마 딸이에요. 저를 키워주신 엄마 딸. 엄마는 울었습니다. 하린도 울었어요. 고마워 하린아,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엄마는 하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편히 갈 수 있겠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치료받으면 나아요. 아니야, 엄마는 알아. 이제 시간이 없어. 엄마의 목소리는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너를 제자리에 돌려놨으니까 이제 연희한테 갈 수 있어. 약속 지켰다고 말할 수 있어. 엄마. 하린은 울며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하린을 안았어요. 사랑한다, 우리 딸.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결말 변화된 세계 가족의 재탄생. 엄마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린의 품에서 편안하게. 하린은 엄마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사망을 확인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장례식은 사흘 후였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어요. 엄마가 원했던 곳이었습니다. 하린은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조문객이 왔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엄마는 조용히 살았으니까. 하지만 윤혜준 회장이 왔습니다. 시우와 함께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회장은 영정 앞에 섰습니다. 깊게 절했어요. 오래 절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하린에게 왔습니다. 하린아, 고생 많았다. 괜찮아요, 아버지. 회장은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숙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너를 지켜주셨어. 나보다 더 좋은 부모셨어.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시우도 영정에 절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누나 지켜주셔서.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장례를 마쳤습니다. 엄마를 모셨어요. 작은 납골당에. 엄마가 원했던 곳이었습니다. 하린은 매일 찾아갔습니다. 엄마에게 말을 걸었어요. 엄마, 오늘도 왔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들을 거라고 믿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린은 회장 저택에 머물고 있었어요. 회장이 권유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야. 내 집. 하지만 하린은 불편했습니다. 너무 컸어요. 너무 화려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의 붕어빵 가게가 신경 쓰였습니다. 문을 닫은 지 오래였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린은 회장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 말해봐. 엄마 붕어빵 가게를 다시 열고 싶어요. 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붕어빵 가게? 하린아, 너는 이제 윤그룹 상속녀야.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알아요. 하지만 전 엄마가 남긴 걸 이어가고 싶어요. 엄마가 평생 하신 일이잖아요. 하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회장은 하린을 봤어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감사해요, 아버지.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회장이 도왔어요. 낡은 포장마차를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철판도 새 걸로, 천막도 깨끗한 걸로, 간판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할인이 이름을 지었어요. 희망 붕어빵. 엄마가 주신 희망. 자신이 이어갈 희망. 일주일 후였습니다. 가게가 다시 문을 열었어요. 같은 골목, 같은 자리. 할인은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붕어빵 사세요. 외쳤습니다. 예전처럼.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이제는 생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어요. 손님들이 왔습니다. 예전 단골들도 있었어요. 아가씨, 오랜만이네요. 어머니는요?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좋은 분이셨는데.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붕어빵을 샀어요. 더 많이 샀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검은 벤츠가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할인은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 올지. 차가 멈춰 섰습니다. 회장과 시우가 내렸어요. 할인아. 회장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편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시우야. 누나. 시우가 달려왔습니다. 할인을 안았어요. 가게 좋다. 예쁘다. 그치?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어. 회장이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흡족한 표정이었어요. 붕어빵 좀 줘봐. 네. 할인은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아버지와 동생에게 줬어요. 둘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와, 맛있다. 시우가 말했습니다.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맛있구나. 미숙 씨 레시피니? 네.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고마운 분이야. 회장은 할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인아, 내가 도와줄까? 붕어빵 굽는 거. 네. 아버지가요? 응.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보고 싶어. 할인은 웃었습니다. 회장에게 집게를 줬어요. 이렇게 뒤집으시면 돼요. 이렇게? 회장은 서툴게 붕어빵을 뒤집었습니다. 비뚤어졌어요. 아이고, 어렵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시우도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할래. 나도. 그래, 너도 해봐. 세 사람은 함께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웃으며 서툴지만 즐거웠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재벌 회장이 붕어빵을 굽다니. 누군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SNS에 올렸어요. 대박! 윤그룹 회장이 붕어빵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구경하러, 붕어빵 사러. 가게는 북적였습니다. 할인은 바빴어요. 회장과 시우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이 줄었어요. 세 사람은 지쳐 앉았습니다. 휴, 힘들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재밌었어. 이런 기분 처음이야. 나도 재밌었어. 시우도 말했습니다. 얼굴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할인은 시우 얼굴을 닦아줬습니다. 웃으며, 우리 매일 이렇게 할까? 진짜? 매일 와도 돼?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그날부터 회장은 자주 왔습니다. 시우도 함께. 학교 끝나면 달려왔어요. 함께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손님을 맞았어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재벌가 사람들이 붕어빵 가게에서 일하다니. 하지만 할인네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유명해졌어요. 멀리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할인은 수익금 일부를 기부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 엄마처럼 병원비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회장도 동참했습니다. 큰 돈을 기부했어요. 엄마 이름으로 김미숙 장학재단, 엄마 이름을 딴 재단이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도왔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할인은 엄마 무덤에 갔어요. 꽃을 들고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꽃을 놓았어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가게도 잘 되고 있고 아버지랑 시우랑도 잘 지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엄마가 저를 키워줘서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저는 행복해요. 할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도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사랑해요, 엄마.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할인은 일어났습니다. 무덤에 마지막으로 절했어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회장과 시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나. 시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인도 손을 흔들었어요. 달려갔습니다. 가족에게로.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할인은 알았습니다. 엄마가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다는 걸, 딸이 행복하니까, 제자리를 찾았으니까, 새로운 가족과 함께니까. 그날 저녁 희망 붕어빵 가게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할인은 붕어빵을 구웠어요. 회장은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시우는 손님을 맞았어요. 붕어빵 사세요. 희망 붕어빵이에요. 시우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웃으며 붕어빵을 샀어요. 가게는 따뜻했습니다.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렀습니다. 오래된 노래, 엄마가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할인은 붕어빵을 뒤집으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에, 가족과 함께하는 인생에, 희망을 나누는 인생에. 할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엄마가 그랬듯이 사랑을 담아, 희망을 담아. 겨울거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봄으로 이어졌습니다. 평범했던 소녀는 이제 재벌가 딸이 되었지만 여전히 붕어빵을 구웠어요. 왜냐하면 그게 엄마가 남긴 것이었고 그게 진짜 행복이었으니까. 할인은 알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는 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걸. 희망 붕어빵 가게의 연기는 오늘도 골목에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하게, 희망차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실버광장